사실 은퇴라는 말, 저도 처음에는 TV 뉴스나 남의 이야기로만 들릴 때는 좀 낯설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안 대화에서도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슬슬 은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20대 30대 때는 매달 생활비 충당하랴, 아이들 교육비 충당하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정작 나중을 위해 준비할 틈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 대출, 차량 할부금, 자녀 학원비 등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착실히 은퇴 자금을 모아야지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40대 중반,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 슬슬 퇴직이야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주변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너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자주 물어보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매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죠. 게다가 사람들은 흔히 50대 맞벌이 부부면 퇴직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면 늦게까지 지원해야 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비를 지나치게 투자하다 보면 정작 정년 이후를 대비하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을 돌봐야 하거나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결국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여유롭게 지내야지 하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혹시나 지금 50대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직 40대나 30대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 은퇴 후의 삶, 왜 이렇게 힘들까? 솔직히 다들 바쁜 직장 생활 끝에 퇴직하면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야지라는 꿈을 꾸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려면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이에요. 직장인으로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자기 이름 대신 직책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더 이상 직장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죠. 부장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나 동료와의 연결이 끊기다 보면 마음이 허탈해지고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어쩌면 더 치명적인 건 생활비 부족 문제입니다. 일할 때는 매달 꽤나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는데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나오는 돈이 전부죠. 그런데 이게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고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에 빠듯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부쩍 늘어나고 병원비도 만만찮으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도 생겨요. 본격적으로 사례를 3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집 사정과는 또 다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비슷하게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례 1, 자녀 결혼 자금에 올인했던 50대 맞벌이 부부. 김 씨 부부는 남편이 대기업 연구원으로 아내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봉도 둘 다 꽤 괜찮았고 평생 맞벌이를 해오며 아이 둘을 잘 키워냈어요.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았죠. 다들 저 집은 은퇴해도 편하겠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아이가 모두 혼기가 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자녀 교육비로도 꽤나 많은 돈을 썼는데 결혼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거라도 안 해주면 부모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양가 예단, 예물, 신혼집 마련 자금까지 부부가 거의 다 부담했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거예요. 결국 남편은 퇴직금까지 당겨 써야 했고 아내도 55세에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미 쌓아놓은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조금 있잖아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달라고 말할 걸 그랬어요. 은퇴하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달 적자라 계속 모아둔 예금을 깨고 있어요. 교훈. 자녀 결혼 자금에 올인하기보다는 부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례 2. 퇴직 후 부모 간병으로 지출 급증한 50대 부부. 박 씨 부부는 둘 다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어요. 교사 특성상 연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긴 하지만 그 연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다고 해요. 퇴직 직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박 씨가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 해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쌓이니까요. 여기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시게 되니 매달 수백만 원의 요양비가 지출됐습니다. 아내 역시 맞벌이로 일했지만 본인도 갱년기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었죠. 예전 같으면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니 버틸만 했을 텐데 은퇴 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만 들어오니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년 퇴직할 때는 그래도 교사 연금이니 어느 정도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모님 간병비며 우리 부부의 의료비까지 겹치니 매달 적자예요. 더 일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주니 걱정입니다. 교훈. 노후 자금은 단순히 자기 부부만의 생활비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병원비나 간병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사례 3.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날린 50대 후반 부부. 이 씨 부부는 조그만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 인연이 되어 결혼했어요. 은퇴가 다가오자마자 남편은 우리도 이제 퇴직금 가지고 투자 좀 해볼까? 라며 용기를 냈죠. 주식이 오르니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문제는 주식 투자를 무리하게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주식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상태였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지인에게 솔깃한 종목 추천을 받았다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나마 있던 현금성 자산까지 주식에 집어넣다가 시세가 폭락하자 퇴직금 대부분을 날려버린 거죠. 아내는 여보, 우리 그냥 적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데 넣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큰돈 벌겠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주식 계좌가 바닥을 드러내자마자 큰 싸움이 벌어졌고 두 사람 모두 우울감에 빠졌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작 1년 만에 퇴직금을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게 됐는데 이게 잘못되면 진짜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교훈. 은퇴 후 투자는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쪽으로 분산 투자하거나 이미 숙련된 투자 방식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은퇴 후에도 살아남기 실질적 조언.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건 은퇴 후 금융 계획과 가족 상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 부모 간병, 혹은 투자 실수 등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노후 생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 자녀 관련 지출까지 고려한 재무 설계. 자녀 결혼, 대학 학자금, 부모 간병비 등 인생의 큰 지출 이벤트를 먼저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점마다 필요한 자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한 뒤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야 해요. 너무 낙관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간증발처럼 목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연금 저축 계획 수립.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나온다면 그 운용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목돈이 갑자기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 시 분산과 안전성에 중점을 둘 것. 은퇴 후 목돈을 한 곳에 몰빵 투자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해야 해요. 잘 모르는 분야에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노후 생활 패턴을 미리 상상하고 지출 줄이기 연습. 막연히 은퇴하면 고정비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의료비, 여행비, 취미활동비 등 의외로 소비가 많아질 수 있어요. 미리 월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주말에 외식 2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본다든지 자동차를 한 대만 운용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체성 상실 문제예요.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등에 꾸준히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어요. 결론 준비된 은퇴가 행복을 지킨다. 50대 맞벌이 부부면 은퇴 후에 안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만 봐도 아무리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괜찮은 연봉을 받았다 해도 은퇴 후 예기치 못한 변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건 해주되 내가 노후에 살아갈 자금이 먼저인지, 부모님 간병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불려나갈지 등을 차근차근 설계해야 해요. 막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전처럼 쉽게 재취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뒤따르니까요. 은퇴 후 행복할 줄 알았다. 50대 맞벌이 부부의 숨길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이라는 이 문장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 혹은 40대, 심지어 30대라도 언젠가 맞닥뜨릴 일이죠. 그때 가서 낭패 보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사소한 소비 습관이라도 바로잡고 노후 자금과 연금에 대해 조금씩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즐거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길,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라는 후회가 아니라 준비 덕분에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네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과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응원합니다. 결국 준비된 은퇴가 행복한 노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